공부하기 전에 현대그룹의 1997년부터 지금까지의 투자 역사를 쭉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일어날 게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걸 알아야 전번에 실패한 걸 다시 할 건지 이번에는 쿠션 돌려서 다른 모습을 할 건지 이거를 추측하고 전략을 짜서 실전의 우선순위 어떤 걸 먼저 공략하나 이 우선순위를 체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룹 현대차 그룹의 거버넌스 그 상속 거버넌스 게임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헤지펀드 전략 쪽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전략이 있지만 거버넌스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헤지펀드나 사모펀드가 간단히 예를 들어서 그 기업의 경영을 참여하거나 아니면 또 어떤 지분을 참여해서 뭐라 그럴까요? 주가의 차익을 노리거나 할 때 가장 취약한 곳을 노리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거버넌스 게임인데 오늘은 현대차 그룹에 대한 실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거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동영상은 거의 50분 동안 1997년부터 현재까지의 현대차 그룹 정주영 회장부터 현재까지의 투자 역사에 대한 사건을 이벤트별로 간단하게 설명했고 그게 50분이나 돼요. 그거를 나중에 자료하고 같이 계속 정밀적으로 분석을 하시면서 습득을 하시고 이게 이제 복잡계에서는 이것 때문에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는 여러 가지의 연골고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거버넌스 게임에서는 투자 역사와 같이 고민하는 거예요. 정의선 회장님 체제니까 정의선 회장님과 거기에 싱크탱크 집단이 있을 겁니다. 그 집단들의 어떤 아이디어가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거를 먼저 시행을 할까가 우리 투자 전략을 세울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냥 그래프나 기업 분석만 하다 보면 이 거버넌스 게임에서는 인위적으로 주가를 누르면서 내가 갖고 오는 거를 많이 갖고 오려고 하는 작업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계속 누르는 종목을 갖고 있다 보면 여러분들은 미리 들어가면 손실이 되고 못 견디고 털고 나오는 이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상속 거버넌스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대주주의 탐욕입니다. 대주주의 간단히 해서 지분 가치를 높이는 전략이 어떻게 유도가 될 건가 이 부분을 이벤트 드라이버과 혼합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 기아도 2021년부터 뭔가 이렇게 옆으로 기면서 박스 느낌이 들지 않아요? 지금 현재도 이번에도 12만원, 13만원 하니까 또 죽여요. 9만원까지. 이것도 뭔가 핵심, 그러니까 이 기아나 현대차나 현대모비스 갖고 와야 될 거는 계속 눌러요. 누른다. 싸게 만든다. 네. 어제까지 보스턴 다이나믹스 저는 상장할 때까지. 그게 내년도 상반기예요. 2025년도 6월달.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지금 죽이고 있는 거 현대 엔지니어링 IPO는 우리가 시기는 예측을 못하니까 딱 죽이고 있는 게 현대그룹의 3인방이에요. 현대제철, 현대유야, 현대건설. 그리고 이 갖고 와야 될 거는 그냥 박스 매매. 그러면서 여기서 현대글로비스하고 뭔가 연골고리가 나오나. 이거를 현대차 그룹의 거버넌스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작업을 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도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연맥이죠? 수소가 나왔습니다. 수소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수소 관련된 주가들은 다 박살나 있습니다. 그런데 포스코 그룹하고 현대차 그룹이 수소를 기준으로 하는 간단히 해서 우리가 수소 배, 수소 트램, 수소 발전, 수소차보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소 연맹을 할 때는
이 2030년까지 어마무시한 시장이 돼요, 여기가. 보면 수소차는 제일 작아요, 오히려. 네. 수소 전기 발전, 이게 제일 커요. 연료전지, 수소 충전 인프라보다 수소 연료전지와 물류체계. 그러니까 수소는 큰 아모니아를 해서 창출해갖고 큰 배 수소, 현대로템이 수소 트램,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현대로템 우리가 부르짖은 게 15,000원, 20,000원인데, 지금은 얼마까지 갔냐면 50,000원까지 갔어요. 이거는 이미 우리가 시간여행 게임을. 그래서 요새는 이거는 47,000원과 6만 원 사이에서 트레이딩 하는 종목으로 바뀌었고, 이거를 이제, 뭐로 바뀌었냐면, 이때가 2021년도에는 현대건설이 5만 원, 6만 원이었어요. 네. 6만 원에서는 지금 반토막을 만들었어요. 지금 오늘 핵심이 뭐예요? 대주주의 주가를 계속 누르고 있는 종목. 현대건설. 그 다음에 현대건설의 대주주는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입니다. 요 아이디어도 잘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게 이제 현대글로비스의 이 배를 수소로 가게끔 만든 수소 물류. 이 액화가스를 해갖고 수소를 창출하는 게 우리나라 기술이 제일 뛰어납니다. 또 수소 충전 인프라. 요거는 작을 것 같아요. 이건 또 시장이 굉장히 넥소가 많이 팔려야 돼요. 네. 이거는 좋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뭐냐? 한강 르네상스 여의도 용산 원효로 그 현대창 부지에 뭔가 2020년까지 갈 때 여기에 무슨 저런 센터가 지어서 저 날개 달린 비행기가 여기서 물류라고 저기 인천공항이나 이런 김포공항까지 날르는 이런 시스템, 그리고 수소 밸류체인, 이런 것들이 앞으로 현대차 그룹의 그 정의사 회장님 두 가지 중에 수소 밸류체인의 수소 경제와, 하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자율 자동차, SDV, 이런 걸 위해서는 로봇과 인공지능 AI 이런 것들과 연결된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이제 인간의 영역이 아닌 전모 회장님 다 사임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전모 회장님이 갖고 있는 이 지분들이 어느 게 다 없어지고, 이제 옆에예요. 현대차 5%, 현대모비스 7%, 현대제철 11%, 현대해진 4%. 요거에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현대제철하고 그 현대모비스를 먼저 이용할 것 같고, 현대엔지니어링은 전번에 구주 매출에서 실패했어요. 근데 다시 시도할 것 같아요. 요 작업을 풀어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대차 그룹 공부해보니까 어때요? 머리에 쥐나죠? 우선 계열사가 역시 우리나라 대표 기업답게 계열사가 굉장히 이름이 헷갈려가지고 네, 머리에 조금 쥐가 났죠. 네. 근데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저는 이럴 때 우리가 다들 좋게 보는 쪽보다 허실실 전략, 보이지 않게 왜 시세를 이렇게 자꾸 누를까, 그런 종목부터 먼저 푼 다음에 갔다 해서 보스턴 다이너스 내년도 6월 달이라는 D-Day, 현대글로비스가 16만 원대 갖고 갔다는 거, 그리고 무상증자 일정의 주식이 2주로 넘었다는 거, 그래서 지금 가격에는 곱하기 2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글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뭘 쪼개갖고 합칠 건가, 그리고 현대엔지니어링을 다시 상장시키는 타이밍은 언제일 때, 이게 현대제철이나 현대건설도 같이 이용할 건가, 이런 부분을 고민하시면서 전략을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룹입니다. 이 그룹의 순환 출자 구조의 해결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잘 잡으면 여러분들 자산을 100% 이상의 에너지를 키울 수 있는 그러한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으니까 이번 동영상을 계속 공부하시면서 앞으로는 지수 접근이나 보다 이러한 사모펀드나 헤지펀드들의 탐욕, 요새 사모펀드 헤지펀드들이 경영 참여형의 그 지분을 공격하는 패턴이 앞으로 더 증가할 겁니다. 요새 고려안이나
영풍 사태 나오고 계속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올 거예요. 더.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도 여기에 사모펀드가 딱 공략해서 뭔가 들어오면 또 난리 날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가디안이 딱 버티고 있는 거는 사모펀드가 공격하겠어요? 그러니까 핵심 안 한 걸 공격하겠죠. 이 부분도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대건설과 현대제철 보이지 않게 매집하는 사모펀드 등장해서 신고 5% 넘었다 신고하는지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세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손에서 해외에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뭐랄까 보이지 않는 회사를 하나 만들어 갖고 다시 원격으로 다시 지배하게끔 만들어. 근데 그게 내 돈이야. 이런 작업을 할 건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으로 전략을 짤 건지 2025년에서 2026년은 저는 물리적인 어떤 상속 이벤트도 한번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반드시 상장시켜야 되니까 이 부분에서 현대차 그룹의 우선순위를 풀어가는 그런 과정을 전략적으로 선택하자라는 취지로 이번 동영상 3개를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게 계속되는 롯데그룹에 대해서 같이 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